자, 교재 407페이지 펴고 컴퓨터 회사는 9103번 갑을 산업으로 가시고 9103번 교재는 407페이지. 지금부터는 세무위급에 없는 내용이니까 내용 보고 뒤에 기출문제 있는 것도 보고 그렇게 전부 다 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 별로 안 어려워요. 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인데 당사는 한국한의원의 백강현 한의사를 초빙하여 사원을 대상으로 금융침 시술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하여 소득자 등록하고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하시오. 자, 지급일자 영수일자가 5월 20일이고 120만원, 그리고 한국한의원 사업자는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소득 구분을 잡아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자, 우리가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 할 때도 월급 주려면 사람부터 등록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다른 소득들도 사람부터 또 먼저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자 사람 등록하고 그리고 얼마 지급했다고 자료 지급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소득자 등록으로 가서 먼저 자, 코드 번호 1001번 자, 백광현 자, 소득 구분에서 F2번 누르고 병의원 자, 그리고 1번 내국인이고 자, 사업자 등록번호 13002317544 상호가 한국한의원이고 자, 다음 은행 코드는 없고 주소는 있는데 소득자의 주소네요. 그럼 소득자 주소 드난로 32길 101 왜냐면 소득세는 납세지가 소득자의 주소지가 되죠. 자,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입력할 사항은 없어요. 자, 사실 우리 나머지 소득들이 쉽다고 말한 게 이것만 잡으면 끝나요. 사람만 등록하면. 자, 그럼 창 닫고 이제 사업소득 자료 입력 있죠. 클릭을 해서 자, 지급이 5월 20일이에요. 부서는 그냥 엔터 치고 없애고 그럼 이제 방금 사람 등록했던 걸 F2번 눌러서 불러오고 자, 그리고 우리는 귀속이 2020년 5월 달 일한 거고 지금 일한 게 5월 달에 다 일어난 거라서 자, 그리고 지급도 5월 20일 날 120만 원이다라고 쓰면 얘는 끝난 거예요. 제가 쉽다 그랬잖아요. 진짜 쉽죠? 그래서 자, 우리 이 사업소득자에서는 사업소득자 등록할 때 자, 이건 그냥 제가 썼다가 지울게요. 자, 소득이 지금 방금 우리가 병의원 했을 때는 연말정산 적용 여부가 부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보험 설계원이나 방문 판매원은 연말정산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선택할 때는 연말정산 적용에 여라고 해서 본인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체크를 넣어 주셔야 돼요. 지금 보험 설계원이나 아니면 방문 판매원 있죠.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적용이 돼요. 왜냐면 보험 설계하시는 분이나 방문 판매하는 분들은 그 자기 수당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로 당하고 지급받아요. 그러면 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 방금 이 사업소득자 등록한 거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들어가서 지금 5월 기속을 5월 달에 지급했으니까 5월 5월이라고 쓰면 자, 나중에 이것만 직접 작성하는 문제도 나와 있으니까 위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는 사업소득을 등록을 한 거죠. 그럼 여기 사업소득에서 자, 왼쪽 보시면 개인에 대한 거예요. 법인은 여기에서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는 매월 징수하는 걸로 여기에 120만 원에 방금
3%가 들어온 거 있죠. 그게 여기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럼 직접 작성하라 그래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기출 문제를 보면 자 644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회사는 1180 문제 보면 자 이번에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사업소득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소득 관련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는 모두 정확한 것으로 가정할 것. 자, 사업소득자 등록하고 아래 자료 입력하라 그 이야기죠. 점수 2점 주는 거 보면 얘도 쉽다라고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프리가 있고 500만 원의 제품 판매 관련 알선 수수료가 있는데 소득 귀속일과 영수일은 동일하고 소득 구분은 기타 모집 수당으로 그리고 내국인이고 기타 모집 수당이니까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라는 건 그냥 일반 사업소득자는 원징수 안 하는 거예요. 인적 용역이나 아니면 보험 판매원 5%나 이런 것들 보험이래 봉사료 같은 거 5%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사업소득자 등록으로 가서 자 코드번호 101번 이플이고 소득 구분은 기타 모집수다. 내국인이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그럼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입력할 정보가 없어요. 이거만 쓰면 그럼 이제 창 닫고 사업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자, 7월 5일날 F2번 눌러서 이프리에 귀속일자도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2020년 7월 금액은 500만 원이다. 이렇게만 써주면 얘는 끝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면 좋겠죠. 제가 왜 급여 자료 입력이나 연말정산이 더 어렵다고 말하는지 느낌이 오시죠? 자, 다음 715페이지로 가볼게요. 회사는 1186 문제 보면 자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사업소득자의 인적사항을 등록 코드 1번으로 하고 사업소득 자료 입력을 작성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는 모두 정확한 것으로 가정할 것. 자 2인수인데 지급일은 10월 20일인데 귀속일은 9월이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지급일 영수일은 동일할 수밖에 없죠. 원징수는 돈 주면서 세금 떼거든. 그럼 세금 받은 날이 하고 얘는 둘이는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일치 안 하면 그 이유를 저도 듣고 싶어요. 어떻게 그런지. 그리고 소득 구분은 자문 구문으로 하고 내국인이고 아래는 3% 원징수했다라는 표현하기 위해서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사업소득자 등록으로 가서 먼저 코드 번호 1번 2인수고 소득 구분은 자문 고문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그럼 또 등록 그 정보 입력할 거는 끝났죠? 더 이상 정보 없으니까 자, 그럼 창 닫고 자, 사업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자, 지급은 10월 20일 날 했어요. F2번 눌러서 이인수고 귀속은 2020년 9월이죠. 지급액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자, 얘 작성 끝났죠. 자, 근데 만약에 이거는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까지 시키면 귀속 9월 9월 지급 10월 10월 해야지 나올 거예요. 그죠? 우리 위에 기간 입력할 때에 자, 다음 우리 한 개 더 726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1187 너무 쉬워서 좀 심란했는지 2명은 넣은 것밖에 없어요. 자, 이번에도 다음 주어진 자료 보고 사업소득자의 인적사항 등록하고 소득 관련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는 모두 정확한 것으로 가정할 것. 그럼 지금 2명이 있는데 지급일은 4월이고 귀속일자와 지급일이 동일하대요. 그리고 소득 구분은 기타 모집수당이고 내국인이고 인적 영역 사업소득자라 3%에 따른 이야기죠. 자, 그러면 사업소득자 등록에 가서 이제 2명을 등록하면 되겠네요. 101번 권노아 소득 구분은 기타 모집수당이고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 또 102번 윤지현 이번에도 기타 모집수당이고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 자, 그럼 이제 2명 등록 끝났으니까 창 닫고 사업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지급 4월 22일 날 첫 번째 권노아의 2020년 4월 귀속분 1,200만 원 지급하고 다음 윤지현 2020년 4월 귀속분 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렇게 써주면 자, 얘 둘이는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기본 예제로 갈게요. 회사는 9103번으로 가고 교재는 409페이지. 이번엔 기타 소득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기타 소득에서는 소득 구분을 잘 하는 게 이제 문제 그냥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5월 31일 회사가 지급한 기타 소득이고 기타 소득자 등록 및 자료 입력하시오. 이것도 사람 등록하고 지급한 자료 입력하고 이 순서대로 갈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강연료 등이라고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필요경비 60% 인지할 거예요. 지급 명목 적혀 있는 거. 최종 필은 사례금이죠. 과거에는 사례금에 필요경비가 있을까요? 사례금 주는데 필요경비 없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필요경비 없는 기타 소득으로 했는데 지금은 사례금이라는 항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례금이라고 소득 구분을 쓸 거고 권영위는 원고료 등 60% 경비되는 거죠. 그럼 위 3인은 거주자이며 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소득 기속월은 5월이래요. 5월달 거 5월 31일 날 주는 거고 기타 소득 지급 연월일과 영수일자는 동일하다. 자, 그럼
이번에 기타 소득자 등록 저기 위에 자 기타 소득자 등록으로 가서 자 이 창 뜨는 건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에 경비율이 80%가 70% 됐다, 70%가 60% 된 건 재작년 이야기잖아요 이제. 그죠?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첫 번째 1002번에 이 경우 자 1번 거주자 자 소득 구분은 F2번 눌러서 강연이라고 치면 강연료 등 있죠. 자 그리고 1번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치고 자 소득자 구분 실명에서 F2번 누르고 자 우리 111번 111번에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실명이고 1번 개인이다. 여기까지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소까지 줬으니까 소득자 주소에서 경희대로 1번 여기는 경희대학교인데 자 이렇게 쓰면 이제 이경우 씨는 정보 입력이 끝난 거예요. 다음 두 번째 1003번 최종필 거주자고 소득 구분은 사례금이라고 있다라고 했죠.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소득자 구분은 111번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실명의 개인 이건 당연히 필요경비가 없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간변북로 332 다음 1004번 권영희 거주자고 원고료 등 원이라고 치면 원고료 등 가고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소득자 구분은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실명 개인 지금 소득 구분만 잘하면 필요경 비율은 컴퓨터가 알아서 소득 구분에서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잘하면 얘는 거의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명 등록 끝났죠? 자, 이제 창 닫고 자, 기타 소득자 자료 입력으로 가서 자, 여기에서 지급을 5월 31일 날 했대요. 자, 그럼 F2번 눌러서 먼저 이 경우를 누르면 자, 지급일하고 귀속월하고 아래 쓰게 되어 있죠. 이게 다르면 여기서 수정하는 거예요. 귀속월을. 그리고 지급액이 240만 원이죠. 자, 그럼 컴퓨터가 지금 우리가 강연료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필요경비율 60%라서 240만 원의 60%를 써줘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율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금액과 실제 지출된 경비를 비교해서 이 금액이 크면 이 금액 그대로 쓰고 실제 지출된 게 더 크면 그 금액으로 수정해서 써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두 개 중에 큰 금액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출 경비를 주면 그 금액이 추정 경비 60%보다 크면 그 금액으로 수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우리 퇴직 후 수령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이 기타 소득이라고 했죠. 그럼 500만 원까지 비과세잖아. 그럼 비과세면은 자, 우리 근로소득에서는 비과세 설정해 가지고 하면 비과세로 빠지는데 기타 소득자 입력하는 데서는 비과세 하는 칸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여기 200만 쓰는 거예요. 500만 원 빼고 입력하는 거예요. 비과세 칸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200만 원만 20% 과세할 거거든. 왜냐면 우리 퇴직 후 수령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필요경비를 인정 안 해요. 그러면 200만 원에 20%인 40만 원 나올 거예요. 700 받았는데 거기에 20%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빼고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경우 씨는 입력이 끝났고 F2번 눌러서 최종 필 금액 100만 원 그냥 100만 원에 바로 20% 필요경비가 없으니까 사례금은 다음 권영희는 금액 300만 원이다. 자 이렇게 쓰면 이제 얘도 끝났어요. 자 그럼 우리 3명에 대해서 입력한 걸 자 창 닫고 다시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자 5월 달로 전부 다 입력하시면 자 이번에 화면 조금 아래에 보시면 기타 소득에서는 자 우리 연금 계좌나 종교인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종교인들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 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잡을 거예요. 근로소득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면 전부 다 그 외에 여기에 들어온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외에 하면 느낌이 좀 이상하죠. 근데 일반적인 기타 소득자는 그 외 라인에 총 지급액하고 총 소득세가 들어온다. 위치 눈으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시제 작성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면 하려고 지금 위치 눈으로 기억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그럼 얘 기타 소득에 대해서 기출 문제를 볼게요. 교재 631페이지로 가고 회사는 1179 자, 631페이지 자, 1179번 자, 문제 볼게요. 다음은 2020년 8월 귀속 기타 소득 지급 내역이다.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기타 소득자 등록 및 자료 입력을 하시오. 소득자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처리할 것. 자, 일시적 강연 요구 지급은 8월 22일 날 했네요. 자, 장중동은 국내 거주하는 내국인이고 코드번호 1번 제시된 주민등록번호 정확한 것으로 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관련 필요경비로 260만 원이 사용됐대요. 자, 그럼 먼저 사람부터 등록을 할게요. 기타 소득자 등록에 가서 자, 얘는 필요 없다라고 했죠. 자, 코드번호 1번으로 하라 그랬고 장중동 소득구분은 거주자 소득구분 강연료 등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자, 이것까지는 항상 써야 돼요. 소득자 구분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실명 개인까지는 자, 여기까지 입력되셨으면 이제 기타 소득자 자료 입력으로 가서 지급이 8월 22일이고 F2번 눌러서 장중동 지급을 300만 원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경비가 180만 원 나오죠. 그런데 문제에 보니까 필요경비로 260만 원 썼다고 되어 있죠. 그럼 얘를 260만 원으로 수정해 주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40만 원에 20%인 8만 8천 원만 원천 징수하도록 됐죠. 이렇게 하고 하면 얘는 끝이에요. 다음 688페이지로 갈게요. 회사는 1184 자, 이거예요. 688 1184 자, 문제 볼게요.
자, 1월 25일 지급한 기타 소득 내역이다. 기타 소득자 등록하고 기타 소득 입력하시오. 단 필요경비율 대상 소득에 대해선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며 그 외 기타 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는 없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올바른 것으로 가정하고 실명으로 처리한다. 자, 김나래는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 보상금이 1,000만 원 있네요. 그러면 얘 500만 원 빼고 500만 입력할 거예요. 다음 이영자는 원고료 등이 500만 원 있다. 그죠? 자, 그럼 기타 소득자 등록에 가서 먼저 102번 김나래 거주자고 퇴직이라고 쓰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나오죠.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소득구분은 소득자 구분 실명은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실명 개인. 다음 103번에 이영자 소득구분은 원고료 등.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소득자 구분은 실명 개인. 자, 그럼 이제 사람 등록 끝났으니까 기타 소득자 자료 입력에 가서 지급이 전부 다 1월 25일 날 지급한 거네요. 자, 그리고 첫 번째 F2번 눌러서 김나래에 여기에 500만 원이라고 쓰세요. 그럼 필요경비가 없죠. 자, 지금 우리 책의 답안지 보면 1,000만 원 적혀 있을 거예요. 그 틀린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별로 없으시면 84회차 기출 문제예요. 84회차 기출 문제 답 보시면 제가 왜 이 말 했는지 아실 거예요. 500이에요. 답 입력하는 사람이 잘못 입력한 거니까 뒤에 답안지는. 아니면 출판사의 정오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또 이영자는 지급이 5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둘 다 500, 500 들어가 있어야 돼요. 1,000만 원 써두면 다 책하고는 똑같지만 시험 때는 틀려요. 자, 다음 715페이지 회사는 1186 715페이지에 회사 1186. 자, 이번에 당사는 6월 5일에 세무사 최은준 씨를 초빙하여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 강의를 실시하고 강연료로 30만 원을 2020년 6월 5일 지급하였다. 기타 소득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기타 소득 자료 입력을 작성하시오. 단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한다. 그럼 6월 5일 날 했고 6월 5일 날 지급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얘는 강연료 등이죠. 자, 그럼 기타 소득자 등록에 가서 코드번호 1번에 최연준 소득구분은 강연료 등. 주민등록번호 소득자 구분은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실명 개인.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기타 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자, 6월 5일 날 지급했고 최연준 금액 3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자, 끝났죠.
기타 소득도 방금 체크할 부분만 주의를 하면 뭐 크게 특이사항은 없죠. 자, 다음 412페이지에 가서 자, 퇴직소득 원천 징수가 있는데 퇴직소득 원천 징수는 데이터를 우리가 쭉 써줘야 되는 게 있어서 자, 이것 말고 416페이지로 가서 얘만 하고 퇴직소득은 내일 하도록 할게요. 자, 교재 416페이지로 가서 자, 금융소득 과세에 대해서 있죠. 회사는 9103번으로 가시고 자,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에서 자,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금융소득에 대해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우리가 원천징수를 해요. 그런데 배당소득에서는 개인만 원천징수를 해요. 얘는 법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배당에서는. 자, 이건 지금 우리가 이 문제 풀 때도 필요한 거지만 반대로 일반 전표에서 우리 회사가 배당을 하는 문제가 나올 건데 그때도 개인한테는 자, 우리 금융소득의 일반 세율 몇 퍼센트죠? 14%죠? 그러면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는 14% 원천징수에서 예수금 써야 되고 법인한테 지급하는 거는 원천징수 안 할 거예요. 일반 전표에서도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이자 배당 소득에서 이자 소득은 다 하는 거고 그럼 이자 소득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은행이 아니죠. 근데 은행한테 우리가 주면서 돈 주면서 원천징수하고 줄 일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할 거예요. 이때는 일반적인 소득이 그냥 우리 국내외 내국법인의 배당 14%를 적용받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내용을 보면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소득자별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하시오. 자, 지금 이자 소득 지급 내역이니까 개인이든 법인이든 전부 다 하는 거죠. 아니 배당 소득이었으면 법인은 아예 입력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자를 주는 거니까 전부 다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은행이 아니니까. 그럼 자, 이 사람들 다 5월 31일 날 자, 이 금액을 줬는데 자, 우리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이 여기에 있죠. 그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소득자 등록도 똑같이 기타 소득자 등록에서 등록할 거예요. 여기에서 등록하고 입력은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에서 할 거예요. 그럼 사람 등록은 기타 소득자 등록에 가서 자, 아래에 1005번 조정래 자, 거주자 소득 구분은 비영업대금의 2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소득자 구분은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실명이고 소득자의 주소는 공평로 47 자, 다음 1006번 주식회사 성훈 거주자고 이번에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 내국인인데 이번에 소득자 구분은
211번에 내외국인 사업자 등록번호로 선택을 얘는 하셔야 되고 실명의 2번 법인이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쓰고 사업장 주소 고촌길 15-4번. 자, 이번에 이 부분이 조금 앞에 하고는 다르게 그냥 쓴 거지 나머지는 특이사항이 있는 건 없죠. 자, 이렇게 이 두 사람을 등록을 했으면 자 이제 창 닫고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자 지급을 5월 31일 날 자, 소득 구분에 F2번 눌러서 조정래. 자 지금 문제에서는 금융상품명 과세 구분 조세 특례 없죠. 그리고 채권 구분 채권이자 아니니까 없고 이자 지급 대상 기간 없고 이자율 없죠. 안 주는 거는 안 쓰는 거예요. 주면 전부 다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주고 금액 200만 원이다라고 했죠. 그럼 제가 비영업 대금의 이익 25% 이야기를 간간히 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도전 프로그램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법인은 나와요. 근데 개인은 안 나와요. 25%가. 그래서 여러분이 25% 써주셔야 돼요. 지금 얘를 안 나와서 우리가 썼죠. 그런데 F2번 눌러서 성훈 눌러가지고 얘는 500만 원이라고 쓰면 나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얘는 자동 나오는데 개인은 안 나오니까 25%쓸 거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얘 창 닫고 자, 이거 원정인수 이행상 신고서만 보고 끝낼 거예요. 자, 5월부터 5월이라고 쓰면 자, 이자 소득이 여기에 있죠. 방금 우리 몇 명 입력했죠? 2명 입력했죠? 근데 왜 1명이라 나왔죠? 지금 여기는 지금 개인에 대해서 이자 소득 원천 징수한 거예요. 개인에 대해서. 그럼 법인에 대한 거는 여기 아래에 법인 내외국 법인 원천이라고 적혀 있는 애 있죠? A80에 있는 거. 여기에 금액이 들어오려면 여기 부표라고 있죠? 이건 직접 써주셔야 되니까 부표 클릭하고 그리고 화면 아래쪽에 내리시면 법인 원천이라고 보일 거예요. 화면 제일 아래에 법인 원천 찾으셨나요? 여기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 25% 라인에 1명 그리고 방금 지급했던 금액이 500만 원이죠. 그리고 소득세가 125만 원이다. 방금 25% 했던 거 얘를 쓰고 지금 여기 법인 원천의 내국법인의 비영업 대금 이익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앞에 원천징수 명세로 가면 내 외국 법인의 한 건으로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오도록 작성하는 거예요. 법인 건은. 그래서 제가 위에 있던 건 개인이다라고 제가 표현했던 거예요. 법인은 부표에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내일은 저하고 같이 남아 있는 부분 보고 나서 이제 법인세 세무조정하는 거하고 이제 이런 내용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일만 오시면 또 주말에 금요일부터는 없죠. 내일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지금 오늘 안 오신 분도 있는데 내일 안 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처음 들으시는 분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일은 꼭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